안녕하십니까. 오늘 174편인데 수도권에서 저평가된 지역 한번 찾아볼까요? 오늘 그 내용을 분석은 어제 날짜 8월 29일 날짜로 철도가 시운전을 해봤습니다. 시운전을 해봤는데 이게 10월 12일까지 시운전을 해봐보고 이상이 없으면 금년 말에 개통하겠다라고 그러는 수도권 지역에 가장 저평가되어 있는 지역 한 곳을 설명을 해드릴게요. 바로 뭐냐면 경원선의 초성리역인데, 자, 여러분들 1호선 국초를 타고 가시면은 맨 마지막 절이 어디예요? 소요산역이죠. 저희 동년배인 6학년, 7학년이 가장 많이 다니는 그 소요산역이죠. 그 다음부터는 철도가 있기는 있는데 끊겨져 있죠. 안 다녔죠. 그 다음 역이 이제 바로 뭐냐면은 그 초성역이고, 그 다음에 전곡역이고 연천역인데, 요 세 개의 역사를 수도권 철도로 편입시켜 가지고 다니고 있다 이거예요. 어제 시운전을 해봐가지고 금년날에 개통을 하겠다라고 그러는 얘기인데, 여기는 역사가 세 개가 생깁니다. 그런데 이게 만약에 일단 이제 설명을 드리지만 GTX 양주 덕정역까지는 약 12~13분뿐이 안 걸리게 돼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자료를 볼 것 같으면은 어떻게 됩니까? 하루에 이제 44일을 다니고 열량이 다니는데, 제가 다니는 철도 칸을 지어봤더니 열량이 맞더라고요. 근데 뭐 12~13분, 15분에서 30분 간격이다. 그 다음에 직선이다라고 그런 건 바로 뭐냐면 이것이 의정부역까지 갈지 양주역까지 갈지 또 아니면 용산역까지 갈지는 아직은 결정이 안 된 거예요. 아니면 이것이 이제 중간에 회차를 해서 돌아오게 되면 셔틀로 나가느냐 안 나가느냐라고 하는데, 이건 금년 연말이나 돼야 결정이 되는 듯 합니다. 자, 이것이 이제 작년 가을에 제가 현장 답사를 하면서 찍어온 건데, 자, 여러분들이 이 3번 국도 의정부에서 어디입니까? 곧장돼 있죠. 올라가면 동두천 나오고 연천 나오고 그 다음에 철원의 그 유명한 백마고지로 가게 되죠. 이 3번 저 도로를 타고 가다가 보면은 동두천을 지나면은 좌측으로 우측으로 산이 이렇게 꽉 막혀 있죠. 그 다음에 이렇게 가지고 산이 조금 터지는 듯 하면은 오른쪽에 어떻게 됩니까? 시골집 매체가 있어요. 그 다음에 바로 뭐가 나와? 한탄강이 나오죠. 한탄강이 나오면서 바로 전곡이라는 이제 군인 도시죠. 이 커다란 이제 도시가 나오게 되는데, 바로 뭐냐면은 소요산역을 지나면서 한탄강 바로 나오기 전에 시골집 매체에 있는 동네가 바로 초성리역입니다. 보통 이제 저희들이 얘기할 때 뭐라 그래? 개미새끼 한 마리 안 다니는 동네다 라고 그러는데, 현재 개미새끼 한 마리 안 다니는 동네가 분명히 이 지역에 계신 분들은 더더욱 잘 아실 거예요. 근데 여기 박스 한번 봐보세요. 박스 한번 봐보시면 어떻게 됩니까? 자, 소요산역은 2층으로 해서 975평방미터. 그런데 개미새끼 한 마리 안 다닌다라고 하는 초성역은 1층의 연면적, 이거는 2층 면적까지 계산한 면적이에요. 1695평방미터 라고 그래가지고 512평인데, 요걸 2층하고 절반 나누게 되면 약 200여 평이 나오게 되는데, 여기 이따 나오는 역사 한번 여러분들이 이제 한번 봐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와 같이 이런 아주 특이한 점을 갖고 있는데, 초성리역을 갔다가 보면은 아까 원래 3번이 이쪽으로 다녀요. 이제 화면에 잘라져 있기 때문에 그러는데, 이러다 보면 집이 그냥 매체만 보이는 거예요. 여기에 역사가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에 역사가 들어가는 거예요. 역사가 들어가는데, 여기서부터 초성리역에서부터 현재 GTX-C가 지금 주민 설명회를 하고 있죠. 현재 지금 이번 달에 8월 달에 계속 하고 있는데, 끝에 있는 적정역까지 양주역까지는 약 13분이 걸릴 예정입니다. 그러면 이 지역에서는 어떻게 되느냐, 미리 설명을 드리지만 평당 400에서 500만 원의 주택 공급이 가능하지 않을까. 보통 얘기하는 빌라라고 그런 거 있죠. 이게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수도권 GTX 연결해서 가장 저렴한 주택 공급이 가능한 지역, 이거를 전제로 해서 우리가 분석을 해보자 이거예요.
지금 얘기한 대로 이게 1, 2층의 역사예요. 1, 2층의 역사인데 보통 250평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지상 지금 1층에서 대합실이에요. 여기에서 2층에는 바로 뭐냐면은 타는데 승강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약 200평인데 여기에 버스나 이런 내용을 봐보면은 개미 새끼 한 마리 안 다니는 동네에 엄청나게 큰 역사가 들어감을 여러분 알게 되죠. 자, 이 자료를 보면은 지금 얘기한 대로 2023년 8월 29일 날 시운전을 개시했고, 자, 금년 연말까지는 개통 예정이다. 날짜는 아직 안 잡혔어요.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초성리, 전국, 연천까지 가는데 연천서부터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연천서부터 계속해서 철도는 이어져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경원선이에요. 자, 여기에서 연천에 지나면 대광리가 나오죠. 대광리 다음에 신탄리 나오죠. 신탄리 다음에 철원이 나오는데 그 유명한 백마고지역, 현재까지는 철도가 와져 있어요. 그럼 바로 여기에 사용할 인구가 많다라고 그러면 연천서부터 어디까지 백마고지역까지는 뭐냐, 디젤 열차로 운영을 하겠다라고 우리는 이런 내용으로 여러분이 알고 계시면 되세요. 자, 그러면 이건 이제 본격적으로 검토를 해봐야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 1호선 연장에서 보면 15분 단위로 운행할 예정이라고 그래. 예정 20km에는 역사가 딱 3개가 들어가고 현재 공정률은 약 98%라고 봐야 되고, 복선을 전제한 단선 전철화되는 건 바로 뭐냐, 이 구간은 앞으로 사용할 인구가 많아질 경우를 대비해서 복선으로 전부 준비했어요. 근데 현재 철도는 단선으로 놔져 있다. 그래서 인구가 많아지고 유동인구가 많아지고 이동인구가 이용할 인구가 많아진다라고 하면 그걸 복선으로 직접 깔기만, 노선만 놓기만 하면 된다. 그래서 요걸 전제로 한 단선 전철하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서 분석해야 되는 건, 자, 만약에 GTX-C 양주 덕정역 개통에 따른 파급 효과를 한번 분석을 해봐야죠. 여기서 12~13분뿐이 안 걸린다 그러는데 파급 효과가 있을까 없을까라는 걸 우리가 분석을 해봐야 되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건 해당 지역은 아직도 비도시 지역이에요. 이게 도시 지역으로 편입시켜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건 이제 조금 후에 설명을 드릴게요. GTX-C 노선이 만약에 동두천, 이거는 뭐 계산하시지 마세요. 근데 기사거리에 보면 동두천 연장안이 계속 나오니까 이렇게 된다 그러면 이게 천지개벽을 하죠. 근데 이거에 대한 유사 사례는 경원선의 문산역 주변의 개발 사례를 지금 얘기한 비교 사례로 분석을 해보시라, 이런 얘기예요. 그럼 뭐를 검토할 건가? 자, 서민용으로 저평가된 지역의 한 곳으로 검토가 가능하냐 안 가능하냐 이거고, 자, 요게 2000년에 개통되는 경원철도 연정선에서 보면은 초성리 역세권은 북부 지역의 마지막 빌라촌, 서민, 보통 우리가 얘기한 전세난민이라고 그러죠. 서민용 주택이 될 건가 안 될 건가, 이거를 판단은 제가 문제를 제시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GTX-C 노선 양주역까지는 결론은 뭐냐, 13분이 되나 이거예요. 그러면은 전세난민이 사용하기가 굉장히 유리한 지역 아니겠느냐 이거예요. 그 다음에 역사를 만들어 놓고 비도시 지역에 계획관리다 라는 거, 요거를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는 도시 지역과 비도시 지역으로 나옵니다. 보통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도시계획이라고 그러는 거 있죠. 도시계획이 있는 지역이 도시 지역이에요. 도시계획이 없는 지역을 비도시 지역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보통 여러분 계획관리라고 아시죠? 계획관리는 비도시 지역, 관리, 지금 얘기한 보존을 위주로 한 지역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이라고 들어봤죠? 이건 도시지역이에요. 이게 바로 도시계획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 현재의 초성리역은 비도시지역의 계획관리 지역이다. 그러니까 여기는
보존해야 될 원칙이 보존해야 될 지역이에요. 아니 대한민국의 역사만 들어놓고 보존해야 될 역사 앞을 주변 지역을 보존해야 될 지역이 어디 있습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연천 군수라고 하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 가지고 검토해보자. 이거 우리끼리만. 작년 연말 금년 초까지 보면 약 80에서 160만원으로 주변 땅이 다양합니다. 그 수도권에서 여러분 100만원 이내의 땅, 언저리의 땅이 있는 데가 보셨어요? 여기 있습니다. 근데 역사 주변은 현재 비도시 지역의 뭐야? 계획관리 지역이에요. 그러면 80에서 130만원이라는 거는 계획관리, 비도시 지역의 계획관리를 기준으로 한 지역이에요. 만약에 이것이 어디로? 도시지역의 추구지역으로 된다라면 가격이 튀어요, 안 튀어요? 가격이 자동적으로 올라가게 되겠죠. 그래서 이 내용 얘기한 거고, 그 다음에 철도가 개통되면 아무래도 개통에 대한 인센티브가 있겠죠. 그래서 이 지역은 그냥 놔둬도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50%에서 60%는 그냥 앉아서 먹고 들어가는 땅 아니겠느냐? 라고 그러는 거로 조심스럽게 분석을 해봤어요. 요걸 분석을 해봤고, 그 다음에 이유는 이제 지금 자료가 나오는데, 이게 주변 지역에, 자, 여기 역사가 있죠? 농경지, 주변에 전부 농경지, 사방팔방이 농경지입니다. 그런데 여기 지역에 봐보면, 이거 나온 것처럼 계획관리 지역이에요. 이게 도시지역으로 바뀌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연천 군수가 되면 이거를 하나 검토할 거고 또 이따가 하나 나올 겁니다. 그래서 다음에 현재의 도로망 계획, 가로망 계획, 현재는 이와 같은 지금 얘기하는 농경지지만은 여기에 이제 지금 가로망이 어떻게 결정되어 있는가. 그리고 이건 제가 작년 연말에 갔을 때 찍은 건데 다리 밑에서 이 위가 지금 얘기하는 초성리 역사예요. 그런데 여기에 아파트가 있고, 그 다음에 이게 농경지다. 이 앞뒤가 전부 다 사방팔방이 농경지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얘기한 대로 요거를, 제 위성지도로 이렇게 보면 초성 옆에 사방팔방 다 뭐예요? 농경지 아니에요? 이렇게 돼 있고, 이것이 비도시 지역이더라. 비도시 지역은 다시 개발 위주가 아니고 보존 위주입니다. 도시 지역은 개발 위주예요. 개발을 그럼 네 맘대로 하냐? 그게 아니다. 이게 계획대로 해라. 그게 계획이 무슨 계획이다? 도시 계획이다. 도시 계획이 분명히 여긴 이루어져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우리가 어떻습니까? 땅꾼대학이죠. 땅꾼대학인데, 땅꾼대, 여러분이 만약에 연천군수다. 연천군이 옛날에 6만 명에서 5만 명에서 지금 4만 명대로 이제 인구 감소가 계속되는 지역에 고민이죠. 군수가 되셨다라고. 그럼 고민할 때 인구를 늘리기 위한 최고의 방법은 뭐예요? 공단을 만든다든가 아니면은 주거용 택지를 개발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철도는 사람을 몰고 오고 도로는 물건을 몰고 온다라고 그랬죠. 철도니까 사람이 몰고 오니까 그 연천군에서는 여기에다 바로 어디나 전곡도 아니고 연천도 아니고 은대리도 아니에요. 바로 어디에다가 지금 얘기한 초성리 역사 주변에다 약 40만 평을 개발을 해보자. 그래서 개발 계획을 수립을 해드렸어요. 근데 여러분 기부대 양육 방식, 제가 이제 자료 정리를 해놓은 것들이 있으니까 이제 땅꾼대학에 들어가셔서 기부대 양육 방식 한번 검색을 해보세요. 이건 뭐냐면 국방부가 갖고 있는 땅을 바로 매입을 하든가 아니면 다른 땅하고 바꾸는 거예요. 이걸 기부대 양육 방식인데 이게 연천군하고 지정을 했어요. 그래서 연천군에서 신나게 이걸 추진을 했어요. 추진을 했는데 연천군이 너무 가난한 거예요. 가난하고 그 다음에 국방부의 요구 조건을 맞출 수가 없어요. 2021년 1월 달에 이것이 어떻게 됩니까? 이제 그만 연장되거나 차질이 빚어져서 그 다음에는 계속 추진을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래다가 보니까 이게 초성리 역세권 개발 계획인데 이게 40만 평으로 개발 계획이 수립돼 있었다. 번지는 396번지였다. 우리 땅꾼들이기 때문에 이런 것까지 집중 분석이 가능하죠. 그 다음에 초성리 역세권의 그런 내용을 갖다 여기다가 해놨어요. 다시 한번 이게 개발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렇게 추진을 했었다라고 그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초성리 역세권에 대한 얘기고, 이게 이제 마지막으로 작년 금년 초에 땅이야라고 그런 데에서 여기 색깔은 매매 사례입니다. 요거는 매물 나와 있는 거예요. 나와 있는 거를 하는데 바로 여기가 초성리 역세권이에요. 여기가 초성리 역세권인데 이 역세권 주변을 놓고 여러분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전국 최고의 땅꾼들의 모임이죠. 다음에서 여러분들 네이버 말고 다음에 오셔서 검색어를 땅꾼대학을 쳐봐 보시면은 여러분들한테 유익한 자료를 무상으로 다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